때는 1998년 일본은 혜성처럼 등장한 한 청년으로 인해 신드롬에 가까운 열풍을 맞이합니다. 바로 책 오체 불만족의 저자인 오토다케 히로타다였죠. 선천적으로 팔다리 없이 태어난 그가 특유의 유머러스한 태도로 장애를 극복해온 과정이 적혀있는 이 책은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는 명언까지 유행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죠. 이 책은 일본 역사상 역대급 베스트셀러로 등극했고 오토다케는 이 책의 인쇄로만 불과 6개월 만에 50억 원이라는 일확천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을 거머쥐어 성공했나 싶었던 오토다케의 인생은 이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쪽으로 180도 바뀌게 되는데, 사실 오토다케는 출생 때부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출산 직후 그의 모습을 처음 본 의사는 큰 충격을 받았고 산모가 받을 정신적 충격이 우려된다며 오토다케의 어머니에게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서야 어머니는 사주 없이 태어난 아들을 처음 안고 집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지 오토다케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자라며 학교에서도 금세 인기인이 되었죠. 축구를 할 때면 골키퍼 역할을 자청해 몸을 던져 공을 막는다든지 50m 달리기를 할 때도 엉덩이만으로 달려서 완주를 해낸다든지 매사에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학업에도 성실하기 그지없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까지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한 여자와 첫사랑에 빠지게 되죠. 똑똑하고 예쁘기까지 해서 인기가 많았던 이 여자는 1년 후배인 법대생 히토미라는 여자였습니다. 오토다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여자에게 점점 더 빠져들어갔지만 자신의 신체가 워낙 특이했던지라 연애에 대해서만큼은 그리 자신이 없었죠. 그러나 히토미는 오토다케가 믿지 못할 정도로 그의 구애를 적극적으로 받아줬고 이들은 어느새 학교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히토미는 놀라울 정도로 편견 없이 오토다케에게 진심이었습니다. 하루는 오토다케가 이런 몸인데도 날 계속 사랑해줄 수 있겠냐고 묻자 히토미는 당신의 장애까지도 당신의 일부이기에 사랑해 라는 말을 해 오토다케가 거의 오열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오토다케가 히토미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계기는 놀랍게도 바퀴벌레였습니다. 하루는 둘이 식사하던 도중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타났고 손을 쓸 수 없는 오토다케는 그저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때 히토미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단번에 바퀴벌레를 퇴치했죠. 바로 이 순간 오토다케는 반드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오토다케는 24살 나이에 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히토미가 졸업을 한 바로 그의 결혼식을 올렸는데 히토미는 법조인의 꿈마저 포기하고 남편을 위한 내조에 전념하기로 했죠. 결혼을 한 오토다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직업을 갖게 됩니다. 바로 초등학교 교사였죠. 사실 그가 가진 돈이라면 따로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됐건만 그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공부머리가 있던 그는 단번에 자격증 취득에 성공해 초등학교 정교사로 임용됐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다시 한번 일본 전역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턱과 남은 팔 부분 사이에 분필을 끼워 칠판에 글씨를 쓰고 미리 인쇄물로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오는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냈죠. 아이들 또한 유머러스한 글을 잘 따랐습니다. 하루는 체육대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별 의욕을 보이지 않자 오토다케는 나는 팔다리는 없지만 머리카락은 있다. 우리 반이 우승하면 삭발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어 반 분위기가 금세 활기를 띈 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축구 전술을 지도해 주기까지 하고 불편한 몸으로도 때로는 직접 운동장에서 함께 뛰기도 하는 등 열정적으로 체육대회를 준비한 그의 반은 결국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오토다케는 약속대로 삭발을 하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줬죠. 그의 교사 시절 뭐니뭐니 해도 가장 유명했던 일화는 수학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토다케는 혼자서는 목욕을 할 수 없는 몸이라 집에서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해왔는데 2박 3일로 수학여행을 왔을 때만큼은 그의 목욕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이 사정을 눈치챈 몇몇 남학생들은 선생님의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오토다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죠. 아이들은 그의 등을 밀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모습을 본 동료 교사들 중에는 아이들과 지나칠 정도로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 않다며 못마땅해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동료 교사와는 거의 원수지간이 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나 그가 담임을 맡았던 반 아이들만큼은 오토다케 선생님에게 배운 건 학업적인 가르침보다도 함께하는 행복이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아이들 사이에서는 꽤 인정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스폰서 노드 VPN. 어느덧 한국인 4명 중 1명은 VPN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VPN은 이제 생활의 필수템이 되었는데요. 2025년 1등 VPN으로 선정된 노드
노드 VPN을 한 달이나 무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잠시 시청 부탁드립니다. VPN이란 온라인상에서 국가 제한이 걸려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글래디에이터, 디파티드 등의 인기 영화는 노드 VPN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를 받고 호주 넷플릭스 서버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일본 서버에선 한국 서버에 없는 각종 애니메이션들을 더 볼 수 있고, 영국 서버에서는 해리포터 전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노드 VPN은 수많은 VPN 중에서도 최상급 속도로 유명하며 수시로 뜨는 팝업 광고도 차단해주고 개인정보 또한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무려 73% 할인된 가격인 한 달에 4,000원대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10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얹어드립니다. 이래도 고민되신다면 30일 내에 환불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동안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더보기란에 쿠폰 링크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사로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며 오토사키는 어느새 아이까지 셋이나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건 물론 축복이긴 했으나 그의 아내가 느꼈던 부담은 상상 그 이상이었죠. 신체가 불편한 남편을 서포트해주면서도 아이들까지 셋이나 돌보는 것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팔이 없던 오토사키는 아이의 기저귀 하나도 갈아주지 못했고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던 아내는 점점 더 피폐해져갔죠. 이때 오토사키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죠. 이때 아내는 오히려 그를 다독여주며, 주변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팔다리가 멀쩡한데도 육아를 돕지 않는 남편들이 많더라며, 손발이 있으면서 안 도와주면 화가 나지만 당신은 애초에 없으니 화날 일도 없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당신이 든든하다. 힘든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어다줘서 고맙다 하고 말해 오토다케를 한순간에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오토다케의 아내에 대해 그야말로 현모양처의 표본이라며, 오토다케는 신체를 잃었지만 대신 최고의 아내를 얻었다며 이 부부 사이를 진심으로 응원해줬죠. 그런데 오토다키는 이런 그의 아내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히고 마는데, 때는 2016년 3월 일본의 한 주간지에서 오토다케 불륜이라는 주제로 한 특집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오토다케에게는 오랜 세월 20대의 내연녀가 있었고, 최근에도 이 여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같은 호텔 방에서 며칠간 묵었다는 폭로였습니다. 아내에게는 해외로 강연이나 행사를 하러 간다고 말하고는 말이죠. 게다가 이어진 폭로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륜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해외여행에 지인 남성까지 동행시켜 3인이서 다니는 척 위장까지 했다는 것이었죠. 거기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그의 내연녀는 한 명이 아닌 무려 5명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금세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 좋았던 오토다케가 설마 진짜 그랬을까 하며 반신반의하는 반응이었죠. 오토다케는 폭로 직후 직접 나서서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불륜 기사는 그저 사실 확인 안 되는 찌라시가 아니었겠냐는 의견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폭로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오토다케는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올립니다. 이 사과문에서 그는 결혼 생활 중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시인했고 육체적 관계까지도 있었다고 인정했죠. 발뺌해봤자 결국에는 증거들이 드러나며 발각될 거라고 판단한 듯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과문에 대해 더욱 놀랐던 것, 이 안에 들어있던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평생 속죄해도 모자랄 정도의 죄임에도 아내는 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었다고 밝혔죠. 실제로 사과문 안에는 아내가 직접 쓴 메시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과문에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는 아내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남편 못지않게 저 역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했죠. 사람들은 오토다케의 아내가 함께 사과를 했다는 점에 의아해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륜의 피해자일 그녀가 남편의 불륜에 대해 오히려 사과까지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 의미심장하다며, 사실은 아내가 먼저 오토다케를 두고 바람을 폈던 것이고, 이를 알게 된 오토다케가 후에 맞바람을 폈을 거라는 추측마저 피어올랐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의혹만이 이어지자 아내는 자신이 왜 남편의 불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밝혔죠. 자신이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의 불편한 몸을 평생 챙겨야 한다는 걸 알고 결혼을 했음에도 육아에 지치다 보니 이전처럼 남편의 몸을 섬세하게 대해주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터 거칠게 대하며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셔츠에 단추를 떼어줄 때조차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하지 못했으며, 목욕을 시킬 때에도 세심하게 대해주지 못했다며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사과를 하기로 한 건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신의 뜻이라며, 남편과는 다시 부부로서 손을 잡고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아내의 심경 발표는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5명과 불륜을 한 것을 용서해준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이 정도면 현모양처가 아니라 천사다. 나도 배우자의 불륜을 겪어본 사람
사람으로서 진심 존경스럽다 등 놀랍다는 반응이 잇따랐죠. 반면 이런 상황에서까지 자기 탓을 하는 건 지나치다, 비정상이다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죠. 의외로 이 사태에 대해 가장 큰 비난을 했던 것은 오토다케의 어머니였습니다. 오토다케의 어머니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잘못은 내 아들이 했는데 며느리가 사과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며느리는 내 아들을 위해 법조인의 꿈마저 포기하고 15년간 아이셋과 장애인 남편을 위해 물심양면 헌신해온 여자이다. 며느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며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일본 열도를 뒤흔든 희대의 불륜 사건이긴 했지만 아내가 오토다케를 다시 받아주기로 하며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 했죠.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 일본 주간지에서 오토다케의 불륜에 대한 2차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폭로는 오토다케의 불륜 상대였던 20대 여성이 직접 주간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성은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던 오토다케가 팔다리 없는 몸으로 5명의 여성을 꼬실 수 있었던 그만의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그가 잠자리에서 극강의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었죠. 그의 독특한 팔다리가 도리어 여성 입장에서는 최고의 만족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증언이 실리자 일본 전역은 더더욱 난리가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성 문제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기도 했죠. 실제로 오토다케는 몇 년 전 TV 토론에 출연해 나도 건강한 성인인지라 당연히 성적 욕구가 있다. 나 같은 사람도 러브 호텔에 간다. 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더라 하는 말을 해 출연자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발언이었다며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불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아내 몰래 욕정을 채우고 다녔던 걸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린 꼴 아니냐며 이때의 발언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오히려 조롱을 받게 됐죠. 게다가 2011년에 오토다케는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책 제목인 오체불만족의 한 글자를 더해 오체불륜만족이라고 오타를 낸 듯이 장난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당시에는 그저 웃고 넘어가는 농담으로 여겨졌었지만 불륜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스스로의 죄를 알린 꼴이라며 재조명되었죠. 이즈음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도 그의 불륜 소식이 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는 꽤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 꽤 큰 화제가 되었죠. 그의 책 오체불만족은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책이었고 심지어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도 수록된 바 있습니다. 그의 불륜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알고 보니 오체불만족이 아니라 오체풀만족, 5명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처불만족 등 또 새로운 별명들을 붙여줬죠. 불륜 여성이 밝힌 오토다케의 침대의 모습이 워낙 충격적이었는지 처음에는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했던 오토다케의 아내였건만 결국에는 마음을 바꾸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오토다케는 불륜이 처음 폭로된 지 6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혼은 그저 아내가 요구한 것 중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다케의 아내가 법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오토다케가 이혼 후 방송에 나와 아내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토크쇼에서 아내는 사실 내 불륜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해줬다 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일본 아내는 분노하며 그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심지어 그는 이혼 후에 서로 지키기로 했던 부부간 비밀 유지 약속마저도 어겼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진 법적 공방 과정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불륜이 발각된 오토다케가 아내에게 나와 사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날 돌보지 않으면 장애인 학대방지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사실이라면 끔찍할 정도로 오만한 행동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토다케를 신격화해왔던 것 같다. 그도 우리와 같은 결점 많은 인간일 뿐인데 우리가 그를 너무 성인군자처럼만 떠받들었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오토다케와 전 부인의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에게 위약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과까지 하며 겨우 사태를 수습했죠. 이렇게 해서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는 한순간에 스캔들의 대명사가 되며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패러디와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딜 가도 그를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자 오토다케는 결국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일본을 떠난 그는 혼자 37개국을 돌아다니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 일본에 돌아와서 스캔들 이후의 솔직한 심정과 세계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엮어낸 다녀왔습니다 일본이라는 책을 출간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어서 이 책은 그리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합니다. 그나마 불륜 사건 이후 그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사건이 하나 있다면 로봇 의족 프로젝트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최첨단 맞춤형 의족의 의지에 생애 최초로 걷는 것에 도전해보겠다는 프로젝트였죠. 장기간의 근력 훈련과 보행 연습 끝에 그는 도쿄 국립경기장 트랙에서 117m를 걸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 관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고 걷지 못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다며 이때만큼은 긍정적인 보도가 잇따랐죠. 이후 그는 정계에도 진출해 2023년에는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총 9명의 후보
중 오후에 그치며 낙선했죠. 지역 유권자들은 그의 워낙 임팩트가 컸던 불륜 이미지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혼 이후 그는 새로운 여성들도 만났습니다. 100인 20대 초반의 여성과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했는데 지금은 이 혼혈 여성과는 결별하고 새로운 20대 여성과 동거 중이라는 보도가 여러 매체와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꼭 100만 유튜버 한 번만 돼보고 싶습니다.